이기라방 20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어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이고요. 현재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건입니다. 2022년 12월 7일 해서 17억으로 잡혀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고요. 토지 면적이 474평이네요. 건평이 상당히 넓다. 그죠? 115평이고 17억 대비해서 뭐 채권자 파 땡땡땡인데 3억 예원을 받으려고 이제 경매 신청을 하였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제시외 건물 현황인데요. 요거 지금 잠깐 보시죠. 제시외인데 창고하고 발코니 있잖아요. 그죠?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요,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면적이 대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는 본체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겠죠. 그죠?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 네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데, 네 혼자서 말이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거래 객체 대상이 되느냐. 누가 이거를, 벼룩시장에 내놨을 때 누가 이거 요것만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걸 누가 사가겠느냐. 안 사간다. 그러면 이게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본체에 붙어 있는 부합물이에요. 부합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각 포함시킨다는데, 밑에 보니까 빨간 글씨가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면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 보시니까 매각 제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지고. 종류가 보니까, 아이고, 수목이네. 소나무는 비싼 거 억 단위 나가는 게 있대요. 그죠? 소나무, 너티나무, 철쭉 등 해가지고 수목 있고, 만약에 매각에 포함된다면 감정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매각에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 가격을 표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또 보니까 조경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조경석, 계단 등 해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물건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는다 했을 적에 이렇게 하면 되네. 자,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 떡하니 가보니까, 이 수목하고 말이지, 정원석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 이거지. 소유자가, 그럼 나 이거 나무하고 정원석 이 돌 파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파가라고 그래, 파가라고.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매각 제외하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니까 가져갈 거야. 아빠 채로 좀 가져가. 당신 이 나무가 왜 남의 땅에 있냐, 이제. 물론 나무도 보면요, 수목이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 예. 등기된 나무 같은 경우는 때로는 법정지상권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저도 이게, 이런 경매 활동을 한 30여 년 이상 하면서 등기된 나무 수목 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등기 부등본이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전부 다 미등기 수목이지. 수목도 보면 여기 미등기, 등기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예. 미등기 수목이다. 그러면, 빨리 파가라고. 파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게 해결하는 게 낫고, 만약에 그쪽에서 쭈뼛쭈뼛하면, 그럼, 내가 돈 좀 줄 생각이 그래, 놔둬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주 옛날 말이죠. 서울역 앞에 D그룹이지, D그룹. 예. D그룹의 K 전 회장님 자택이 저쪽이 어딥니까? 방배동이 서초구인가요? 방배동에 있었어요. 이것도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서초구 방배동에 주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필지가 두 필지였어요. 여기 쭉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편의상 옆에서 보니까 이게 땅이 두 개라는 거죠. 이렇게 땅 두 개. 예, 두 개인데, 땅도 상당히 넓었어요. 두 개 다 합치니까 한 400평 이상 됐다고. 한 500평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요 한 필지 위에는 이제 우리 회장님 댁이 딱 있고, 요 한쪽은 이제 뭡니까, 정원. 그래서 나무도 멋있는 거 키우고, 정원석도 폼나게 해버렸어. 예. 요 상태에서 이게,
아마 지금 제 기억인데요. 1차 감정 가격이 이 1900,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차 감정 가격이 한 30억 정도 책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법원에서, 지상에 저 나무 있죠, 나무. 수목하고요. 정원석. 이것은 평가를 안 해버렸어.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매각 제외가 아니고 매각 포함을 시켜버렸어.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매각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아싸 좋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그것도 1차 기일날 낙찰을 했으면 얼마 한 40억 정도에 낙찰돼 버렸어요. 한 20년 전에 말이죠. 와, 30억짜리 1차 가격인데 40억 썼다 먹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건축업 하시는 분 같더라고. 이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목하고 정원석도 필요가 없죠. 왜? 그거 다 저 헐고 저 뭐 이거 빌라 고급 빌라 이게 방배동이니까 저 어딥니까? 방배동 저기 그 무슨 마을인가요? 설의 마을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40억이 낙찰되니까 K 전 회장 측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40억이 낙찰되니까 허가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K 전 회장 측에서 여기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의를 제기했냐? 그러니까 좋다. 40억이 낙찰받은 게 좋다 이거지. 근데 왜 수목하고 정원석 이거 왜 평가 안 했냐 이거 평가해라 말이지. 응? 따라서 가격 평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 가격에 있어서 엄청 중대한 하자다. 엄청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허가 결정 어떻게 불허가 결정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럼 법원에서 보니까요 이게 다시 이제 수목하고 정원석 이걸 다 평가를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더래요.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목이나 정원석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되는 보합물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거 수목하고 정원석 못 가져간다 맞다 이거지. 그런데 그 원칙인데 그런데 8천만 원을 평가됐는데 이 사람 봐봐 30억이 40억에 낙찰됐잖아요. 8천만 원 껌값이잖아.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이 사람들의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그 생각이 문득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 뭐 유니에셋이라는 그런 부동산 포털 사이트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임대차 경매에 대한 상담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막 질문 주시더라고요. 이게 부합물 종물 이게 판례 많아요. 그 막 따지면요. 그 변호사 삼지가 따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뭐다 여기서 필드에서 우당탕에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말이죠. 저게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말이지. 이거 따져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판례 만들라고요. 판례 만드신 분들은 이게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박사 과정 들어가셔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시고 그죠?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인데 본인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더래요. 다가구 주택 낙찰을 받았는데 요즘도 그 다가구 주택 옥상에 보면요, 저기 뭐 강남 열 해가지고 태양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집진판, 여러 개 있었는데 태양열 집진판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이걸 띄어서 가져가려고 그런다. 아이고, 근데 건물에 본체에 붙어 있으니까 부합물이지 않냐? 부합물이면 내 거지 않냐? 근데 저 사람 막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트에서 상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태양열 집진판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선이 말이죠. 요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거 막 나름대로 뭐 판례에 충실해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아유 그냥 뛰어간다고 그러면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너무나 여런데 막 신경 쓰시다 보면요 큰 게 안 보이더라. 요즘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따졌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따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 왜 따졌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지가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 이거지. 예. 우리가 이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게 낙찰 받으면요,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전혀 경제적 가치 쓸모가 없는데 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감정 평가 대상에도 포함 안 될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말이지 징징거리면서 내 나무 파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니까? 파가라고 그래. 파가는데 비용이 더 든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가져가라고 가져가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 제가 이런 식으로 누가 질문을 하신다면 가져간다면 가져가시라고 그래. 오히려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 가져갔다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할지 얘기를 해서는 이 전혀 어떤 사용 가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우리는요 생각을 좀 이상하게 까꿀로 반대로 자꾸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한 예로 제가 방송할 때 뭐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대학력인 내림차인 보증금 낙찰수 줘야 되는데 알았어.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럼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자기 공사대금 얼마라고 나한테 자꾸 징징거리네? 알았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어떻게 못 주는 거지 뭐. 근데 못 줬을 적에 유치권자가 과연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해코지 할 것인가? 그걸 내가 사전에 예상을 하고 해코지 하는 것을 탁 막는 방법이 뭔지, 우리 요런 쪽을 자꾸 이제 촉을 곤두 세워야 되는 것이지, 부합물이 뭐고, 종물이 뭐고, 판례 해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그런 판례도 많았어요. 호텔인데, 호텔이 경매로 낙찰됐는데, 호텔 지하에 보니까, 이런 무슨 집진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이걸 누가 호텔 측에서, 전 소유자 측에서 뛰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호텔에 부합된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이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근데 이게, 실제 투자하는 소위 경매꾼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까지, 저는 안 따집니다. 이제 옛날엔 따졌는데 저는 지금 이제 따질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도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토지만,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토지만 매각된 경우입니다. 이게 토지만 매각된 경우하고 이제 건물만 매각된 경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요거 지금 제가 사건 번호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토지만 매각된 것이 충주 지원 사건입니다. 충주 지원 사건이 2020타경에 1857호 사건이고요. 또 건물이 지금 보면은 여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이제 경매 진행 중인데 충주 2021타경에 4273 사건이에요. 4273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제가, 칠판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토지상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A가 같은 날짜에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아마도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을 같은 날짜에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 뒤에 아마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이 건축은 됐는데 소유자가 등기를 안 해버렸어. 등기를 하는 상태에서 보니까 A 저당권자가 말이죠. 이 저당권을 B, 대부업체인데 B한테 팔아버렸어요. 저당권을 양도를 해버렸어. B가 이제 A의 저당권을 이제 양도를 받고, 이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가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 토지를 누가 낙찰을 받았지? B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 B 이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뭐다? B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저당권자니까. 그러면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본건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게 되면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요.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에 딱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B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지상의 건물은 원래 보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도 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토지 소유자 갑인데 건물도 소유자 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낙찰을 받고 나서 다음에 B는 뭐다? 건물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 건물.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서,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지상건물에 이제 등기는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상건물에 이제 등기가 된 원인을 보니까 강제경매 기입 등기로, 누가?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딱 등기를 해버렸어요.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토지는 이제 B가 되고 지상 건물은 갑 명의로 이게 돼가지고 건물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건물을 과연 누가 낙찰 받아야 될 것인가?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만, 토지만 경매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또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요. 이게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요. 그 이후에 건물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건물은 B 말고는 다른 사람 들어가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B 말고 다른 사람만 C라는 사람 낙찰을 받게 되면요. B가 방방 뜨면서 말이야. 확 건물 부숴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C는 꼼짝 못한다 이거지.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B가 있고, 갑이란 사람의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아마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복잡하실 겁니다. 근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칠판에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쭉 나열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 살펴보시 그려보시면요. 법정 이상은 엄청 쉬워요. 내 주머니에 종잣돈이 없어서 그렇지 법정 이상보다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건물이 경매되었다. 근데 이미 지상 건물은 뭐다?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B가 있고 이걸 봐가지고 B 말고는 다른 사람 들어가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C라는 사람 떡하니 들어와 낙찰 받아버리는 어머야 C 이 사람 완전히 겁을 상실해버렸네 이게. 왜? 그러니까 법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 와, 법대로 하니까 말이지, 이 건물은 말이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 그냥 B는 말이지, C 건물을 확 부숴본다 해가지고 막, 나오면 C는 잭소리 못한다 이거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지상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폼나고 멋있어. 그러면요, 이게 B가 정말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건물 확 부숴본다. 그건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을 받고 왜 이 사람이, B라는 사람 저당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본인이 B가 낙찰 받고 땅이죠. 그러나서 또 B 사람이 왜 건물을 왜 경매 신청하였느냐 봐가지고 기왕이면 봐가 B 이렇게 되면 좋고 그런데 만약에 B가 있는데 C라는 사람들은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C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건물은 C 거고 C가 뭐다? 땅을 B로부터 다시 매입을 해서 어쨌든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하면서 단지 강제경매 신청만 했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이런 가처분을 안 해버렸더라고 봐가지고 가처분을 안 했다더라고. 근데 이게요 참 사람들이 조금 어설퍼,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제가 어설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B가 토지 낙찰 받았고, 여기에 지상 건물은 갑이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잘 들어보세요. B가 건물을 단지 강제경매 신청만 달랑 해버렸어요. 그리고 갑 명의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갑이라는 건물 소유자들, 그죠? 갑하고 좀 아는 사이라면요. 그죠? 아는 사이라면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 갑한테 뭔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봐가지고, 요 갑 있잖아. 당신 건물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제 법정 이상권 강의할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가등기 설정해버리고, 전세권 설정하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가등기나 전세권 이거 가짜라면 안 돼. 우리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는요, 이게, 가짜 이런 것은 제가 조장 안 합니다. 불법 이런 거 절대적으로 조장 안 합니다.
진짜 가등기 설정하는 거야. 진짜 전세권, 사람들 들어와서 전세권 설정하는 거야. 근데 원래 전세권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처럼 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전세권만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 안 살아도 됩니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됩니다. 전세권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전세금액을 누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요 세 가지 요건만 딱 갖춰버리면 전세권이 성립돼 버려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네가 들어 살고 말이지. 예. 그런 요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딱 해놔버려.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요거보다도 먼저 앞서, 물론 이 건 같은 이제 건물이 이제 강제경매가 됐기 때문에 이 갑 입장에서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강제경매 되기 전에 가등기 해버리고 전세권을 또 설정한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럼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 되다 보니까 가등기 인수, 전세권 인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가등기 인수된다, 또 나아가 전세권 인수된다 그러면 이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누가 감히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안 쳐다본다고, 그죠?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 신청에 실익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B라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저는 막 간에부터다 쓸개부터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만약에 갑하고 안다면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B하고 안다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내가 만약에 건물을 낙찰받는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B라는 사람하고 안다면, 그때는 저는 B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강제경매도 좋지만, 얼른 빨리 해가지고 뭘 해버린다. 가처분 해버려, 가처분.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가등기하고 전세권 등기하기 전에 빨리빨리 가처분 해버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하는 가처분 등기를 빡 쳐버려요. 그죠? 예. 하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건물 소유자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혀 노타치하고 토지다 보니까, 단지 그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이 된 거 전혀 어떤 등기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매 정보지를 딱 보면요, 분명히 보니까 법인이 이런 데서 막 다 낙찰받더라고요. 야, 법인 같은 경우는 경매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이제 그 주변에 법률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봐가지고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프로 냄새가 안 나요. 전부 다 아마추어 냄새 나더라고. 아마추어 냄새.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거 칠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말이죠. 천상,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11월 28일 날, 다음 주는 비가 오고 나서는 상당히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11월 28일 날 21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말씀드리냐니까 이제 아마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말씀드릴 거예요. 토지와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칠판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토지 매각에서 건물 매각되는 그 경매 정보지를 건물용 경매되는 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또 나아가서 지분 매각 있고요. 그죠? 지분 매각도 보면은 여기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듯한 지분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분 물건을 제가 3건을 뽑아놨는데, 시간 나면 3건 다 말씀드리고, 지분도 이게, 그때 리키님이 영상물에 댓글 다셨나요? 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접근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으면요, 언제,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요거 만들면 되잖아요.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탁탁탁 건드리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세권 매각은 이건 아마 제가 초급 경매 라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2-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된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제시외하고 매각외는 이제 말씀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항상 말씀드리죠. 좋아요 엄지척이 보입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안종현이가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